자, 이번 시간은 교재 보시면 10페이지고요. 수요 공급 기초를 보겠는데요. 교재 내용보다는 이제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필기가 많잖아요. 그걸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수요가 나와요. 수요. 다음에 두 번째 공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나 쉽게 보자면 수요는 사는 거다. 공급은 파는 거다. 사고 판다. 여러분들 평생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에 연결하게 되면 별로 어려울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수요를 영어로 본다면 디맨드가 되죠. 그래서 수요하게 되면 주로 그래프에서 저자 D를 표시하죠. 수요. D가 됩니다. 공급은 영어로 supply입니다. 공급하다. 저자만 따서 S라고 표현합니다. 수요와 공급. 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죠. 수요 하게 되면 가장 첫 단어, 첫 출발이 가격입니까? 수요량입니까? 가격. 꼭 기억하세요. 출발이 뭐다? 가격. 출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법칙, 수요는요, 무조건 가격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세요. 그러면 이제 콜라를 사건, 맥주를 사건, 막걸리를 사건,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 그때 뭘 봅니까? 가격표. 예. 그러니까 가격 보고 고르시잖아요. 예. 가격이 싸면 많이 사겠지.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사겠지. 항상 수요나 공급은 무조건 가격 보고 움직입니다. 가격 보고. 가격 보고 얼마나 살까? 수요량입니다. 항상 가격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예, 적게 사지. 다음에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싸면 많이 사죠. 예. 얘가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예.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거잖아요.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산다. 저는 편의점에 가면요, 이걸 좋아해요. 1+1, 2+1. 정말 좋아합니다. 예. 예. 왜? 싸니까. 한 번은요, 이게 한 4나흘 전인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만한 크기입니다. G에서 25던가 편의점에 갔더니 이 카운터에 이 박스에 얘가 뭐냐면요, 꼭 크기가 이만합니다. 견과류입니다. 이 안에 이제 커피 땅콩, 튀긴 땅콩부터 해서 아몬드도 있고요. 또 이제 바나나, 이게 말린 칩 있잖아. 이걸 막 이게 섞어놨는데 이게 가격이 12,000원. 정가대로 팔았으면 저는 찾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가요, 화살표 해놓고 6,000원. 와, 크기가 이따만큼 큰데요. 6,000원 하니까 눈이 번쩍거리더라고. 이러면 되게 싼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맹이 맛이 중요하지.
보통 견과류 잘못 사면요, 견과류가 오래돼가지고 맛도 오래돼가지고 영 먹다 말고 버려버리거든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딱 속눈썹 치고 한 개를 딱 사왔거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웬걸, 이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맛있어요. 고루고루 못 넘기면 막, 와, 얼마나 맛있는지 하자마자, 야, 이거 남들이 다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와야지 하면서. 그래서 다시 다음날 마트 가서요, 한 개 개당 6,000원이죠. 여기다가 그냥 6개를 사버렸어요. 66이 36, 36,000원이요. 한 번들이 안고요. 예. 왜? 6개월 동안 혼자 먹으려고. 뭐 때문에? 싸니까, 50% 싸니까, 이때는 이거, 사먹기는 얼마나,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질려놓고요. 사무실에 3개 두고, 내 방에 3개 두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너무 맛있으니까, 저녁에 침대 누워서 홀짝홀짝 먹거든요. 먹다 보니까 배가 나와요. 하도 먹어야 되니까. 어쨌건, 싸니까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한 번 더.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산다. 항상 수요는 뭐 보고? 가격 보고. 가격 보고 많이 살까? 적게 살까? 항상 뭐부터 출발? 가격부터 출발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요 법칙입니다. 예. 다음에 공급 넘어가요. 공급도 똑같아. 공급도 가격입니다. 자, 편의점의 사장이 그냥 물건 진열 안 하잖아요. 콜라도 코카콜라, 펩시콜라 가격이 다르잖아. 항상 뭐지? 가격을 정해놓습니다. 가격. 파는 쪽도 항상 뭐? 가격. 가격 보고 파는 겁니다. 가격. 가격에 따라서 얼마나 팔까 해서 공급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는 쪽은요, 아파트를 치면 건설회사가 되겠지.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로 친다면요, 자, 요즘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아파트 정말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급도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때 한번 떠올려봐요.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아파트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많이 짓지. 많이 짓습니다. 공급자는요, 가격이 오르면 이때 돈 벌자 무조건 많이 짓는 겁니다. 그걸로 요즘 보세요. 예. 시장이 엉망이잖아요. 예. 계산만 바닥 하면 건설사 부도가 난이 어떠냐 하면 PF가 안 되고 말이지. 너무 안 좋아요, 시장이. 예. 뿐만 아니라 가격도 아파트가 내려가지. 아파트가 자꾸 내려가니까 아파트 많이 지어, 적게 지어? 적게 짓지. 공급을 줄입니다. 이거 바로 공급 법칙입니다. 공급자는요,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예. 내리면 공급을 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이제 공급이 다 기본 출발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원리만 계속 염두에 두고요. 이걸 갖고 이제 이론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먼저 수요 법칙은 뭐부터 출발해? 가격 보고.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따라오셨죠? 그럼 이때 다시 봅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화살표를 잘 보니까, 자, 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예. 반비례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격 노트 보게 되면 반비례 나왔지.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만 나왔다면, 아,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 법칙입니다. 이것부터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또 강연 더 보게 되면 또 있죠. 네모. 뭐지? 우하향이다. 예.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 우하향인데 우하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비싸면 적게 사니까
가격과 수량은 반대로 움직이는, 언제나 반비례 법칙인데, 원칙. 반비례 법칙인데, 이왕이면 입문과정이라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택시 타시죠? 서울에 현재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입니다. 4,800원. 저는 택시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비싸니까.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수업 마치고 이제 막차로 내려가야 되거든, 지방으로. 내려가면 새벽 1시 도착이야. 부득불 택시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심리하고 물어가면서. 기분이 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서울에 택시 기본요금 4,800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 기본요금 4,800원인데 한 달에 10번 탄다 라고 가정해봐요. 한 달에 10번 탄다. 따라오셨죠? 그런데 자, 만약 다음 달부터, 내년 1일부터 그럴 리가 없겠지만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에서 만원 올리겠대. 가정해 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예. 이러면 택시를 많이 타요? 적게 타요? 적게 타지. 10번 탈 거. 비싸니까 한 번밖에 안 타. 확 줄입니다. 따라오셨죠? 비싸면 적게 산다. 그래서 비싸면 적게 탑니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반비례 법칙입니다. 또 예를 바꿔서요. 거꾸로 그럴 리가 없겠지만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1일부터 4,800원이 아니고 기본요금이 1,000원이에요. 1,000원. 말도 안 되지. 1,000원. 이러면 버스보다 싸잖아요. 그럼 요금이 싸다. 택시를 많이 타, 적게 타? 맨날 타겠네, 맨날. 그러니까 이제 10번 탈 거 싸니까 매일 타겠지. 30번. 매일 타겠지. 그러니까 싸니까 뭐지? 많이 탄다.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얘가 우리 현실이잖아요. 요 과정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프로. 자, 그래서 그래프로 봅니다. 자, 이때 가격은요, 영어로 프라이스죠. 그래서 줄여서 P가 되고요. 가격은 P, 프라이스. 자, 수량은요, 퀀터티, Q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격은 P, 수량은 Q다. 그래서 세로축이 가격 P가 되고, 가격. 다음에 가로축은 수량 Q가 됩니다. 가격과 수량. 자, 지금 이제 택시. 자, 그러면 택시 요금이 자, 4,800원입니다. 얼마? 4,800원. 이때 한 달에 몇 번 타겠지? 10번. 10번 탄대. 그럼 택시비가 10,000원 올라갔네, 10,000원. 10,000원 올라갑니다. 10,000원. 이럴 때는 몇 번 탄다고 했다? 한 번. 한 번 탄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이어보는 거예요. 이어보자. 이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니까 한 번 탄다. 적게 타겠지. 가격이 오르니까 적게 탄다. 다음에 1,000원. 택시비가 1,000원이래요. 1,000원. 1,000원. 자, 1,000원일 때는 한 달에 30번 탄다 했죠. 많이 탄다. 30번.
그래서 1,000원 하니까 매일 탄다 30번. 그러니까 택시비가 싸니까 많이 탄다. 4,800원일 때 10번 타는 게 10,000원 오르니까 한 번 타고 1,000원 내려가니까 30번 타고 이걸 다 이으니까 어떤 모양? 바로 오른쪽에서 내려가더라. 무슨 모양? 우하향입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모양? 우하향. 앞으로 학교는 시간에 그래프가 우하향 나왔다면 항상 얘랑 얘는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인다. 반비례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반복하고 공급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제 수요 법칙은 무조건 뭐부터? 가격부터 움직인다.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모양? 우하향 모양이다. 예. 얘를 늘 염두에 떠올리세요. 예. 여기까지가 수요 법칙입니다. 다음에 공급 넘어가요. 자, 공급도 이미 예를 들었는데,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공급하고자 하는데, 아파트가 오를 때 많이 짓고, 아파트가 폭락하면요, 적게 짓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이고. 그럼 요 화살표가요, 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다. 같이 움직이죠.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공급 법칙은 비례 법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과 공급량은요, 오르면 공급 늘리고, 가격 내리면 공급 줄이고, 그래서 바로 비례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까 또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나와 있죠, 우상향. 얘를 또 이해하죠. 자, 예를 들면요.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를 얼마 하더라? 아파트가 한 5억 잡을게요. 25평에 5억짜리 아파트를 5억 할 때 1000세대 지으려고 해요. 5억 할 때 1000세대 짓자. 자, 5억일 때 1000세대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좋아. 5억 잡았는데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5억짜리가 7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많이 지어 적게 지어? 많이 짓죠. 7억 올라가 버리면 가격이 오르잖아. 올라갈 때는 많이 짓자. 1000세대가 아니라 이때 찬스다. 2000세대 짓자. 따라서 아파트가 오를 때 공급을 늘리자. 비례 법칙입니다. 그걸로 아파트가 폭락합니다. 장이 너무 불황입니다. 5억짜리가 3억 한대. 뚝 떨어졌네. 아파트 많이 지어 적게 지어? 적게 짓겠지. 이때는 1000세대가 아니고 500세대를 짓자. 공급을 줄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 법칙은 이렇게 할 때 1000세대 지으려고 했는데 오르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이고 증가, 감소. 무슨 법칙? 비례 법칙. 이 과정을요, 그래프로 옮겨보자, 그래프로. 자, 그래프로 보게 되면요. P는 가격, Q는 수량입니다. 자,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5억일 때 1000세대 짓자. 가격이 5억입니다. 얼마를 짓자? 1000세대. 1000세대. 요점을
원래점이 되고요. 그런데 얘가 옥자리가 시성이 너무 좋아서 7억으로 올라간대. 올라가니까 공급을 늘렸잖아요. 얼마? 2000세대. 이렇게 이어주니까 이런 그래프입니다. 얘가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모양? 바로 오른쪽에서 올라가더라 우상향. 바로 우상향망입니다. 우상향. 가격이 내려가요. 5억에서 3으로 내려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지. 3으로 내려가니까 500세대만 짓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니까 어떤 모양? 우상향입니다. 따라서 파는 쪽이죠. 공급 법칙은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내리면 공급을 줄인다.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조건 무슨 모양? 바로 우상향망이다. 우상향. 그래서 항상 공급 법칙이 나왔다면 얘가 먼저 항상 머리에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다음 진도 넘어갑니다. 자, 수요와 공급을 돌린다면 항상 뭐부터 출발해? 가격 보고. 그럼 수요 법칙은요, 비싸면 적게 산다. 싸면 많이 산다. 비례 반비례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우하향. 돌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은요, 자, 가격부터 출발하죠. 그럼 이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이게 되고,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네, 되시겠죠? 얘만 염두되게 되면 이제 공부를 꽤 많이 하신 겁니다. 네. 이제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따로 오셨죠? 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서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뒷페이지 넘어가요, 뒷페이지.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자, 수요가 괄호 1번 의가 나오고 괄호 2번 수요 법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차 2번 공급이 다시 괄호 1번 의가 나오고 2번 공급 법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요의 의부터 볼게요. 1번 의.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의가 한 줄 나와 있죠.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은 긴데요. 말은 길지만은요, 짧게 말하면 요거잖아. 사는 거다. 사는 거다. 풀었으면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에 공급도 보게 되면 공급. 공급에 의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의.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를 보시면서 좌우를 한눈에 비교하세요. 자, 얘는 사는 거, 얘는 파는 거. 이제 긴 문장 보니까 수요는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구매. 공급은요, 똑같은데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자는요, 늘 비교하는 거야.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 그래서 얘만 정리만 잘하게 되면요, 오른쪽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비교가 쉬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의를 우리 교재 보시면서 잠시 확인하고 계속 강의 노트 보겠는데요. 그러면 책을 봅니다. 입문서. 자, 입문서를 보게 되면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자, 목차 1번, 2번 내려가요. 2번 보게 되면 수요 이론과 수요 곡선 찾으셨죠? 먼저 괄호 1번, 수요의 개념 보시면, 땡땡, 경제학에서 수요라 밑줄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보유한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10번 볼까요? 예를 들어 짧게 쓰니까 뭐지? 일정 기간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2번, 3번 묶어주고, 그걸 2번, 3번 묶어주세요. 그걸 2번, 일반적인 수요 곡선의 그래프는 우하향 밑줄. 우하향. 그걸 3번요, 수요 법칙은 밑줄하세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밑줄. 10번 보세요. 나왔죠? 우하향 반비례 다 공부했는 거잖아. 그럼 계속해서 교재 보게 되면요. 자, 그걸 3번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법칙인데 한 줄 내려가서, 즉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한다. 다 공부했는 거잖아요. 다음에 한 장을 넘겨주세요. 넘겨줍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자, 공급. 공급 찾았죠? 그럼 이제 목차 1번. 공급 이론과 공급 곡선인데요. 그걸 1번 보시면 공급의 개념은 땡땡. 공급이란 밑줄 하세요. 일정 기간 공급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요 문장을 7번 보세요. 줄이면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욕구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앞에서 봤듯이 비례법칙이고 우상량이다. 얘도 이제 바로 2번, 3번입니다. 바로 2번과 3번을 묶어주세요. 2번, 3번 묶어주고요. 그럼 바로 2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은 밑줄입니다. 우상향 밑줄. 우상향. 그리고 3번요. 공급 법칙은 밑줄 하세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법칙이죠. 한 줄 내려가서, 즉 공급 법칙은요, 당의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다. 비례법칙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서 보시면서 이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의의를 하나씩 풀어서 보죠. 지금부터 의의를 풀어서 봅니다. 이제부터 다시 강의 노트 보죠.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판서 노트 보시면 필기가 많잖아요. 자, 어떻게? 먼저, 수요란 일정 기간이다. 일정 기간. 요 단어 중요합니다. 요거. 그리고 네모되어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네모.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면서 공부하자. 쓰면서. 이때 일정 기간을 똑같은 말로 유량이다. 유량. 영어로 플로우 개념입니다. 반복합니다. 수요는 일정 기간인데 일정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 유량 개념 또는 플로우 개념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량이 뭡니까? 하게 되면, 자, 강의 노트 아래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표. 아래 표를 보시면, 자, 유량과 저량이 나옵니다. 자, 표 왼쪽을 보시면요, 유량은 플로우 개념이고 오른쪽 저량은 스톡 개념입니다. 그럼 유량은요, 다시 표를 내려가서 1번, 유량은 일정 기간이다. 기간 동그라미, 기간 동그라미. 오른쪽 저량은요, 일정 시점이죠. 시점 동그라미, 시점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강의 노트 보니까 유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기간을 가리키면 뭐가 돼? 유량. 시점을 가리키면 뭐가 돼? 저량. 반복합니다. 기간은 뭐? 유량. 시점은 저량.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몇 월 며칠이죠? 11월 29일이죠. 자, 제가 11월 29일 날 저녁에 학교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요,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시점. 오늘 11월 29일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있죠. 얘가 바로 저량입니다. 특정 날짜, 특정 시점에서 강의하니까. 그런데 학교론 과정이 보통 한 달 과정이다, 두 달 과정이다. 두 달이죠. 11월, 12월. 그러니까 학교론 첫 주부터 끝날 때까지가 주로 2개월 과정이다. 2개월 과정. 그러면 2개월 동안 학교를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얘가 뭐지? 일정 기간. 무슨 개념? 유량 개념. 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라도 특정 일자,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되고요. 학교는요, 두 달 동안 한 코스 끝나기 때문에 학교는 한 코스는 뭐가 되겠지? 일정 기간에 다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유량과 저량만 나왔다면 뭘 떠올리자? 아, 유량은 기간으로 해석한다. 기간으로. 저량은요, 특정 날짜, 특정 시점으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강의 노트 보시면서 자, 아래 보니까 얘가 단어가 한 5개씩 쭉 나와 있죠. 얘를 보게 되면요, 바로 임대료와 가격이다. 자, 보게 되면 얘가요, 임대료가 나왔고 얘가요, 가격이 나왔네. 그러면 어떤 상가가 있어요. 자, 저는 실무도 하지만은요, 상가하고 토지 전문입니다. 상가 토지. 그럼 이제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얼마 합니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얼마 합니까? 묻게 되면요, 이럴 때, 이때 토지는요, 얼마입니까? 묻게 되면 필지다, 획지다. 얼마 합니까? 예, 획지. 가격 물으면 획지. 권리 가리키면 필지. 예. 그래서 상가 얼마입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 상가는요, 10억 합니다. 이 상가가 얼마래? 10억이래. 이때 10억은요, 뭘 가리킵니까? 11월 29일 현재 얼마 10억이다. 가격. 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가격은요, 특정 날짜,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가격을 묻게 되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예. 뭘 가리킵니까? 특정 날짜, 시점을 가리킵니까? 다시 10억 했잖아요. 다음에 또 물어요. 이 상가를 사게 되면 이제 임대야지, 임대. 네. 그러면 이제 임대료는 얼마 합니까? 보통 임대료를 해석하면 임대료는요, 하루를 가리킨다, 뭐 한 달 또는 1년치, 2년치를 가리킵니까? 임대료는 이제 한 달치 내고 1년치 내고 2년치 계속 내잖아요. 임대료 자체가 하루 임대료가 없잖아. 보통 임대료가 뭐 한 달 임대료 꼬박꼬박 주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1년치, 2년치 계속 넘어가잖아요. 항상 임대료는 뭐가 되겠지? 기간. 임대료는 항상 뭘로 어떻게 생각한다? 기간. 한 달마다 내고 1년 단위, 2년 단위 내버립니다. 기간 돌리니까 임대료 뭐지? 기간이니까 유량이다, 유량. 어떤 단어가 나와도 얘는 특정 날짜를 가리키네, 저량이 되고요. 그럼 한 달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기간이잖아. 유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단어가 나왔다면 특정 일자, 시점을 가리키면 뭐? 저량. 일정 기간 가리키면 뭐? 유량. 되시겠죠? 계속 연습합니다. 자, 아래 보니까 또 뭐가 나있죠? 단기 순이익과 순자산 가치.
자, 그냥 암기하시지 마시고 얘가 뭘 말하는지 이해만 해버리면 저절로 다 연결돼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통 어느 회사가 당기 순이익을 신문에 알리잖아요. 재무제표를 공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기 순이익, 당기 순수익 같은 말인데요. 당기 순이익, 당기 순수익은요. 이 단기가 뭐죠? 당해 기간. 당해 기간. 보통 뭐 분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분기 또는 6개월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 1년 뒤 1일 수도 있고. 얘가 주로 이제 당해 기간을 가리키니까 분기별로 뭐 6개월별로 1년별로 하니까 뭘 가리켜? 기간. 그럼 얘는 저절로 뭐가 된다? 유량. 다음에 자, 순자산 가치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얘가 뭘 말하느냐? 순자산 가치. 그럼 여러분들이 저 회계라는 과목은 생소하겠지만은 회계에서는 이런 그림 좌표를 많이 씁니다. 회계는요, 이거 주로 T계정이에요. T계정입니다. 자, T계정에서 대차 대조표를 본다면 대차 대조표. 자, 회계상 대차 대조표는 어느 기업의 재무 구조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주로 자, 왼쪽 차변 항목은 주로 자산 항목. 그다음에 오른쪽 대변 항목은요. 자, 일부는 부채가 되고요. 나머지가 자본이 됩니다. 자, 이렇다고 보시면서 숫자만 넣으면 쉽습니다. 자, 어느 회사의 총 자산이 100억이래. 자산이 100억이래요. 그럼 이제 자, 대변 항목은 부채하고 자본 합친 게 자산이 되는데 이때 총 자산이 100억인데 이 회사가 가진 빚, 부채. 자, 빚이 40억이래. 부채가. 그럼 나머지가 바로 자본이 되겠네. 얘는 얼마가 될까요? 나머지 60억. 되시겠죠? 따라서 부채 40억, 자본 60억 더하니까 뭐가 된다? 총 자산 100억이 됩니다. 100억. 이때 자본이 얼마? 60억. 요거랑 똑같은 말이 순자산 가치예요.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가 뭔지 아시겠죠? 총 자산 빚을 빼고 남는 순수한 나의 자산입니다. 순자산.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자본 이런 단어가 안 나오고 요 말 대신에 뭐가 나온다? 순자산 가치. 그러면 얘를 표시하는 것은요, 항상 만약 얘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면 얘는 기간이지. 근데 얘는요 절대 기간이 아닙니다. 얘가 아니고 뭐가 붙는다? 1월 1일 특정 날짜가 붙어. 날짜가. 어느 회사가 1월 1일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1월 1일 현재 자산이 100억, 부채가 40, 자본이 60억이다. 뭘 가리키지? 특정 날짜. 시점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아니면요. 얘가 아니면 이게 되겠지. 12월 30일. 얘는 기초, 첫날. 얘는요, 기말. 항상 재무제표는요, 1월 1일 아니면 연말이다. 그래서 기초 대차대조표, 기말 대차대조표. 반드시 뭐 특정 시점을 가리킨다. 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산, 부채, 자본만 나왔다면 모두가 뭘 가리킨다? 시점. 시점 저랑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꼭 얘뿐만 아니고 자산이 나와도 부채가 나와도 뭐가 나와도 모두가 특정 시점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저랑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가 뭐죠? 주택거래량과 주택재고량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자, 뭐가 다르지? 거래량과 재고량이다. 네.
요거 잘 나옵니다. 이것도 암기해버리면 필요가 없고요. 개념만 이해해버리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한 다음에 반복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느 건설업자가 도시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도시형 주택. 그래서 총 몇 세대? 100세대. 도시형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얘를 지었다면 이제 분양해서 돈 벌어야 된다. 분양. 예. 분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인데 이 회사가 11월 1일부터 내일이면 말일이죠. 그러면 이제 11월 31일까지 30일이죠.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팔아야 된다. 분양팀 광고에가 막 죽으라고 팔아야 됩니다. 중개하면 재밌는 게 제가 한 열흘 전에요. 사무실 쓰니까 갑자기 우리 사무실 파트너가 바람이나 쐬러 가자면서 한 4명 같이 탔습니다. 타고 조금 외곽지에 대구에서 지은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거든요. 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실인데 분양 사무실 들어가서 그냥 카탈로그 받고 우리는 구경만 하거든요. 하는데 1인당 5만 원씩 줘요. 그냥 돈 줘요. 그러니까 분양소를 가서 구경 잘하고 현장 구경 잘하고 뭐 이때 5만 원씩 주는 거는 현금을 안 주고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 그러니까 4명 가니까 1인당 전부 다 5만 원씩 받으면 20만 원 벌어요. 알바 잘했잖아요. 사무실 가서 업자들이 가서 봐주고 아파트 실제로 그 아파트 한번 구경한 다음에 따로 이제 업자들이 봉투를 내게 줍니다.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상품은 얼마? 네, 5만 원짜리 넣어주더라고요. 바람 쉬러 가도 5만 원씩 법니다. 아시겠어요? 중기시험하다 보면.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도시형 주택을 한 달 동안에 열심히 팔았는데 완판을 못했어. 100세대 중에서 90세대를 팔았네. 얼마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몇 개를 팔았다? 90개. 얘가 뭡니까? 거래량. 거래량. 그럼 거래량은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한 달 동안 무슨 개념? 유량. 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량입니다. 그럼 이제 100세대 중에서 90개를 팔았잖아요. 이제 정산했더니 월말에 11월 30일 월말 현재 자 재고가 몇 개 남았습니까? 예, 10개. 그럼 이때 요 재고는요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시점. 항상 재고는요 월말 시점에서 또는 연말 시점에서 재고가 얼마 남았다. 항상 시점을 가리킵니다. 뭐죠? 재고량. 잘 나와요. 그래서 자 거래량은 뭐지? 기간, 유량. 재고는 특정 시점에서 재고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 저량. 다음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죠?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공급.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요, 이제 분양 아파트, 새 아파트. 요즘 수도권이든 지방이든지 미분양 아파트 많잖아요. 지금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못 팔아. 그런데, 자, 신규 주택은 뭘 말하지? 새 아파트. 새 아파트를 짓는데, 하루 만에 지어야 2, 3년 걸립니까? 얘는 신규 새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 걸려? 2년에서 3년은 걸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기간, 유량입니다.
아파트인데 2, 3년 걸리잖아요. 뭐다? 기간 유랑입니다. 얘는 뭡니까? 중고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게 5년 지났고 10년 지났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중고 아파트예요. 그럼 여러분 가진 아파트를 팔아. 언제 팝니까? 내일 팔 수도 있고 한 달 뒤 팔 수도 있지. 만약 내일 판다면 11월 30일 날 매매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얘가 뭐죠? 기존 아파트 공급하는 겁니다. 기존 아파트 파는 건요, 특정 날짜에서 파는 거야. 특정 날짜에 계약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가리키지? 일정 시점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기존 주택 공급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예, 저량. 신규 주택 공급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요, 시험에 잘 나와. 잘 나와. 나머지는 쓸게요. 이제 수요. 공부했죠, 이거. 다음에 공급. 소비한다, 생산한다, 투자한다, 뭐 등등등등. 자, 일반 경제적인 용어들은요, 수요한다, 공급을 한다, 소비를 한다, 생산을 한다, 투자를 한다. 모두가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 사고, 팔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다음에 저량을 보게 되면 저량. 국부. 자, 국부는요, 국가의 재산입니다. 국가 재산. 여러분들 되게 연초가 되면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오픈하잖아요. 근데 공직자가 현재 내가 특정 시점에서, 특정 날짜에서 내가 땅 얼마 있고, 주식 얼마 있고, 차가 뭐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건 국가의 재산은 항상 특정 시점에서 재산을 공개합니다. 국가의 재산. 통화량. 자, 11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량 얼마가 된다. 항상 시점을 밝게 됩니다. 그래서 저량이 되는 거예요. 또는 외환보유고.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항상 외환보유고도 날짜를 밝혀. 자, 몇 월 며칠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은 달러를 얼마 갖고 있다. 반드시 뭐 날짜를 밝혀. 저량입니다. 인구수. 저 강의 토픽에 인구수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다시 말하면 11월 29일 오늘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예를 들어서 뭐 1200만 명이다. 이때 인구수는요, 특정 시점에서 인구를 가리키거든요. 뭘 가리켜? 시점 저량입니다. 그런데 강의 듣다 보게 되면 인구 수는 시점 저량인데 왼쪽에 또 비슷한 말 뭐다? 인구 변동. 인구 변동. 변동은요, 인구 변동하게 되면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의 인구 변동이 몇십만 명 감소했다. 이러잖아요. 항상 인구 변동은요,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치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수는 시점이니까 저량이고, 인구 변동은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지? 유량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 유량이 뭔지, 저량이 뭔지 감이 잡힙니까? 유량, 저량? 그럼 공부가 된 거예요. 다시 흥룡. 우리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요, 몇 년 시험이죠? 35야. 항상 A급입니다. 예.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시험은 많이 나올게. 제가 잘 찍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강조하겠지만은요, 얘가 나오게 되면 10중 8구는 박스로 물어, 박스. 박스. 박스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몇 개? 6개죠. 아니야. 비읍은 시옷이 나와. 이형도 나와.
옛날에는요, 6개를, 이걸 섞어서 6개를 집어넣어요. 지금은 힘이 얼어지고 있지. 이제 출전들이 6개를 안 물어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7개, 8개 물어. 저는 8개로 예상합니다. 이러면서 유량은 몇 개인가? 막 섞어 놓고요. 몇 개인가? 그러면 유량은 몇 개인가? 얘를 찾아야 되거든. 되시겠죠? 아니면 저량은 몇 개인가? 개수 묻는 거. 그래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묻더라? 박스로 물어. 박스로. 몇 개를 물어? 6개는 옛날 문제고. 이제 그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6개를 초과해서 물을 겁니다. 되시겠죠? 유량저량 공부했다. 패턴은 뭐지? 박스 문제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이 편해지거든. 정말 박스가 나왔네. 몇 개 물어? 8개 묻더라. 그러니까 감을 잡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수요란 뭐가 들어가더라? 일정 기간, 유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객관식 나올 적에 수요를 불어넣고 저량자가 나왔다. 무조건 틀린 질문이 아시겠어요? 유량의 일정 기간. 다음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메모되어 있죠? 쓰면서 공부하자. 왜? 키워드니까. 뭘 쓰자? 사전적입니다. 사전적 개념이다. 그럼 도대체 자, 구매하고자 한다, 사전적이다. 얘가 뭘 말합니까? 그럼 다시 강의 노트 보시면서 그 표 아래 보니까 사전적 개념 나와 있죠?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표 밑에 보니까 사전적 개념이 나오는데 두 개 비교합니다. 사전적 개념과 다음에 사후적 개념입니다. 사후적 개념. 요거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적 개념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는 계획된 의도를 말해요. 계획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후적 개념은 거꾸로 실현된 것이다. 실현된 것입니다. 차이는요. 사전적 개념은 계획된 의도이기 때문에 얘는 쉬운 말로 미래형이다. 미래형. 사후적 개념은 실현됐기 때문에 과거형이다. 과거형. 자, 예를 잘 따라오세요. 예를 들면 가계부를 예를 들어요. 가계부. 자, 어느 주부가 가계부를 쓰는데 지금 몇 월 달이죠? 11월 달. 근데 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쓰는데 지난달 10월 달 가계부를 썼잖아. 얘가 뭡니까? 실현되었잖아요. 뭐지? 과거형. 10월 달 가계부, 10월 달 거. 그럼 가계부를 썼다가죠. 얘가 무슨 형? 사후적 개념입니다. 그럼 지금 11월 달인데요. 다음 달이 12월 달이죠. 다음 달 12월 달 가계부는 예산을 꾸리는 거지. 얘가 뭡니까? 사전적. 다음 달 가계부 예산 꾸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 달 가계부 예산 꾸리는 게 12월 달이면 행사가 많잖아요. 애들 방학하니까 학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 막년에부터 해가지고 송년회 이런저런 비용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다음 달 가계부는 예산 꾸릴 적에는 그 초과 지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2월 달 가계부를 꾸린다가 뭐지? 계획하잖아요. 무슨 형? 사전적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수요란 것은 사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적 개념이지 얘는 아니야. 이미 샀다, 실현된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자, 살려고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지 샀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이지. 앞으로 객관식 문제 풀다가 사후적이다 하면 맞다 틀린다?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모가 두 개가 중요해요. 일정 기간 유일한 개념이다. 살려간다, 사전적이다. 이어서.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또 화살표 나와 있죠. 자, 단어가 두 개인데요. 하나가 네모되어 있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네모가 뭐지? 바로 적어주세요. 유효수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 보니까 또 뭐가 있지? 잠재수가 있지. 그래서 유효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효수는 쉬운 말로 얘가 뭐지? 구매력. 구매력 있는 수요가 유효수예요. 그러면 유효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또 설명되어 있죠. 예. 유효수요. 땡땡 살의사화 플러스 지불능력입니다. 살의사와 지불능력이다. 그래서 유효수요는요, 살의사도 있고 동시에 지불능력을 둘 다 갖춰야 됩니다. 만약 살의사는 있는데 지불능력이 부족하다. 돈이 모자라요. 이럴 때는 잠재수요가 됩니다. 잠재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요, 사는 것은요, 반드시 둘 다 갖춘 유효수요만 말합니다. 얘를 가리키지 얘는 수요가 아닙니다. 무슨 수요? 유효수요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한 돈을 5억 갖고 있는데 통장에 5억이 있어요. 그러면 5억 가지고 지방하고 강남을 비교하자. 보통 지방에는요, 5억이면 25평 아파트는 웬만하면 살 수 있거든요. 예. 지방에 25평 아파트는 살 의사도 있고 돈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 아파트는 유효수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5억 갖고 강남 아파트는 사, 못 사?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는요, 누구나 사고 싶으면 해. 근데 돈이 모자라지. 그렇죠. 이러면 강남 아파트는 유효수요가 못 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요한다는 것은 뭘 가리키지? 유효수요만을 가리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제 수요는 쉽게 말하면 사는 건데 항상 이 사는 것의 의미는 하나, 둘, 셋. 이걸 바로 떠올립니다. 자, 수요는 일정 기간인데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바로 떠올리시고. 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반드시 유효수요다, 잠재수요다. 유효수요. 얘만 떠올리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다시.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수요입니다. 수요. 예. 그럼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자. 우리가 수요를 봤잖아요. 수요는 사는 것이고 공급은 똑같은 문장인데 파는 것이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장은요, 그냥 연습할게요.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공부했으니까 불러주세요. 자, 공급도 일정 기간 이내에 유량이다, 저량이다. 예, 유량. 판매하고 전에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예, 사전적. 사전적. 다음에. 자, 이걸 모두 합쳐가지고 유효 공급이다, 잠재 공급이다. 유효, 딱 바꿔주고 유효 공급입니다. 그럼 유효 공급은 이대로 비교하게 되면 사는 거를 파는 걸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제 살 의사가 아니고 뭐지? 팔 의사. 다음에 지불 능력이 아니고 판매 능력. 다른 말로 생산 능력입니다. 이걸 둘 다 갖추게 되게 되면 바로 유효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이거 잘 안 나와. 어차피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공급하더라도 뭐지? 유량이네 일정 기간 팔려고 하네 사전적이고 유효 공급이네만 돌리시고 항상 우리 시험은요 수요를 많이 묻거든. 압도적으로. 예.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아하시겠죠. 그럼 오늘 공부했는 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자, 먼저 수요 사는 건데요. 수요는 비싸면 적게 산다. 비례법칙, 반비례법칙. 반비례법칙.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그럼 공부 잘한 겁니다. 오늘 다 떠올려보는 거예요. 다시 수요는 사는 건데 분산하면 단어 3개는 무조건 떠올리자. 수요는요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살려고 하는 거니까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다 잠재수요다? 유효수요. 그럼 공부 잘하신 겁니다. 다음에 공급은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을 증가시킨다. 비례법칙, 반비례법칙, 비례법칙.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공급법칙도 마찬가지로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공급입니다. 다만 구매와 판매는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개념 따로 하셨죠? 그럼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따로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의 원칙과 예배가 있잖아요. 얘는 지금 시간상 얼마 안 걸리지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얘만 따라왔다면 이제 원칙이 더 쉬운데 얘는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